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30일 한 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인도의 세계 패권. 인도가 드디어 세계적인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는 해고, 중국이 이제 떠오르는 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중국이 될까? 인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중국, 그러니까 인도는 아직 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인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도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주제 인도의 세계 패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시콜라테 고추름인데 이거 말했나? 어쨌든 중국을 뛰어넘는 인도. 인도가 드디어 중국을 뛰어넘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 웅크리다가 이제 점프를 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세계 인구 1위죠.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2023년도부터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작년에 뛰어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공식 인구와 비공식 인구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쪽은 이제 조금 아이 등록을 하면은 출산 등록을 하면은 색을 많이 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뭐 감추고 몰래 키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중국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14억 명, 14억 5천 명 가량 넘지 않을까, 15억 명 가량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도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도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인도가 뛰어넘은 상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브릭스가 뭐 하는 건지, 뭐 하는 단체인지 또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열린 G20 정상회담, 매년마다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번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 1위 1990년도에는 중국이 11억 4,400만 명으로 1위였죠. 압도적인 1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2위가 인도가 8억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미국이 2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2022년도 미국이 3억 3,700만 명이었어요. 인도는 14억 명이었고요. 중국도 14억 2,600만 명이었는데 인도 2023년도 몇 명이냐? 14억 5천만 명으로 중국을 넘었습니다. 중국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은 중국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인도는 아직도 막 두 명 이럽니다. 중국은 한 명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인도는 아직도 두 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출산율이 물론 인구와 그 나라의 경제권과의 무조건적인 정비례는 아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례함은 있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빨리 이제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구가 많고 그거에 따른 이제 조금 경제력도 갖추고 자연스럽게 물론 땅덩어리도 넓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세계적인 패권을 쥐락펴락하면서 중국과 미국과 싸우는 그런 구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인도와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2050년도에는 중국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인도는 여전히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도 늘어나네요. 우리나라 2050년도, 2060년도에는 인구가 4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와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미치죠. 아직까지는
약간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 이거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매년 연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자면 인도는요. 자, 인도는 이거 코로나 특수 때문에 인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바로 또 올라왔죠. 8.7% 2021년도, 2022년도에는 6.8%.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3%만 돼도 오야 그 나라 인간 괜찮게 잘 성장을 하고 있다. 1%대나 2% 초반대는 약간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처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6.8% 그리고 2023년도에는 7%에서 8%를 전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대에서 2% 내려 갈락말락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3%로 찍혔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거의 두 배가 넘는 거의 세 배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쳤습니다. 이미 제쳤고 GDP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좀 부족해요. 국내 연간 총생산 중국 같은 경우는 18조 18조 달러, 18조 3,200억 달러.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3조 4,700억 달러.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또 이제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2,466달러.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대외 교역액, 뭐 무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FDI가 뭐냐면은 FDI 유치액이 이것 또한 4배 가량 4배 가량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건데 외국인들이 인도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냐. 중국은 1,800억 달러, 자, 인도 같은 경우는 450억 달러.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좀 빨리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기회의 땅처럼 아직도 부족한 상태가 많아요.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사실상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선진국까지는 아니고 이게 개발도상국도 아니에요. 그 중간 위치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좀 부족하죠. 외환보유액이 많아야 좀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성장 좀 잠재력이나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중국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경제 GDP 성장률 한 7%까지 이건 코로나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수로 인해서 급등락이 막 왔다 갔다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7%에서 8%대까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수도가 어딘가요? 자, 뭄바이 아닙니다. 자, 뉴델리라는 곳인데 뉴델리에서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했는데 뉴델리 말고 옆에 있는 그 뭄바이에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고층 빌딩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예전처럼 뭐 되게 막 먼지 휘날리고 막 황사 막 뒤덮여 있는 막 그런 도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고층 빌딩,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현대에서도 계속해서 고층 빌딩을 여기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한 5년가량, 5년, 6년가량 동안 2,400조 원입니다. 2,4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도로 깔고 건물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냐면 2025년도에 끝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뭄바이 2,400조 인프라 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확실히 뭐 이게 1차,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차입니다. 1차 2,400조 원, 2차에는 몇 조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후로 꾸준하게 얘네들이 인프라 구축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더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인도를 필두로가 아니라 원래는 차이나를 필두로였죠. 자, 차이나를 필두로, 중국을 필두로 인도를 잡고 러시아를 잡고 브라질을 잡고 자, 그리고 여기 어디냐? 그 사우스 아프리카를 잡고 해가지고 G7 대항 브릭스 연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해가지고 G7에 대해서 걔네들이 뭐 패권을 잡고 뭐 글로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야, 우리도 서방 G7에 대항하는 우리의 그 강력한 그 연합을 만들자 해서 차이나와 인도, 러시아,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필두로 브릭스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브릭스 연합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인도가 인디아가 야, 우리 브릭스 멤버 확대를 좀 하자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렇게 해서 6개의 신규 초청국이 생겼죠.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인도랑 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딱 보시면은 인도 주변국들을 더 굉장히 많이 포섭을 한 상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좀 멀리 있지만 포섭을 하면서 브릭스 세력의 확대가 되지 않나.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작은 우리나라 여기도 아니죠. 여기 이 작은 나라, 이 섬나라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GDP, 경제 10위권, 11위권 막 이렇게 앞다투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 어쨌든 브릭스의 멤버가 확대가 됐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그 인도 그 근처에 큰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쟁 중이죠. 지금 여기는. 자,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할 때 러시아랑 중국이 빠졌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왜 빠졌겠어요? 여긴 지금 전범국이죠. 전범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범죄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은 뭐 EU라든지 해서 그 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잡혀갈 수 있어요. 잡혀갈 수 있어서 푸틴은 참석을 못했죠. 참석을 안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시진핑 주석이 뭐 한다고 좀 빠졌습니다. 뭐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노란 톡방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어쨌든 러시아랑 중국 사실상 가장 그 큰 국가들이잖아요. 큰 국가들이 여기서 이제 빠지고 여기서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물론 여기 뉴델리에서 진행을 한 거긴 하지만,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을 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모디 총리가, 모디 총리 입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모디 총리가, 정상회의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세계 정상들이 지금 이번에 참여를 했고, 선진국, G7,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모임인데, 여기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야, 우리 G20 정상회담에 아프리카 연합 초대를 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도 새롭게 G20의 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러시아랑 중국, 물론 미국은 있지만 러시아랑 중국 빠졌는데 누가 여기서 좀 입김이 좀 세게 이야기를 하겠냐 했는데 인도의 모디 총리가 굉장히 조금 그 입김을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야기 나온 것들은 주로 이제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빠져가지고 회원국들이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뭐 평화를 촉구를 하고 유엔에서 한 약속에 따라 힘으로 다른 나라의 그 땅을 뺏으면 안 된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규탄하자. 뭐 요런 내용들을 좀 짚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반발했고 러시아 뭐 환영 뭐 어쨌든 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인도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 IMEC를 좀 진행을 하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을 내가 구상을 하겠다. 중국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잠깐만 이거 한번 쭉 이거 이어지는 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이거 그거네 그 중국 1대1로 아니야? 중국이 1대1로 이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지와 바닷길로 연결하는 경제 프로젝트죠. 이거 프로젝트 쫙
끊어가지고 경제적인 그 세계 패권을 내가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중국에서 언제였지? 몇 년 됐죠. 그런데 그 1대1로에서 미국이 이번에 미국이 야 중국이 그렇게 했지. 야 마침 이제 지금 중국 없으니까 중국이랑 러시아 없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인도랑 중동, 두바이, 리야드, 하이파, 피레우스, 이태리까지 쭉 있는 1대1로 비슷한 스파이스 루트를 만들자. 경제회랑 IMEC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 인도와 중동 지중해를 잇는 향신료 무역로와 유사한 교역로로 중국이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1대1로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인도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중국은 가깝잖아요. 중국 바로 옆이고.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인도를 당연히 포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그 구도가 좀 애매한 게 미국에서도 야, 인도야, 너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번에 강하게 어필한 거죠. 이번에 강하게 어필한 거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독일, 프랑스, 미국은 여기 있지도 않은데 저기 옆에 저 옆에 있는데 어쨌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EU 그리고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쭉 1대1로 같은 거를 뭔가 하자라고 진행을 한 건데 확실한 인프라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쪽이 훨씬 더 조금 크게 경제 대국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 주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중국이 떠오르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지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는 해도 어쨌든 굉장히 튼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근데 떠오르는 해가 이게 떠오르는 해일까? 아니면은 이게 떠오르는 해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뭐 그 경제 교류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큰 건데 이미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중국에 또 한 번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 인도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새로운 기회의 땅, 이제 이제 중국 그 금액 돈이 아니라 루피를 조금 대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인도 관련주들도 건설 쪽이 태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9월 초중순에 열린 9월 9일부터 9월 10일에 열린 G20 정상회담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추후 중국보다도 인도가 조금 더 앞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인도 관련주들도 하나씩 편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도 관련주들은 제가 우리 그 증시콜라텍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주제 인도의 새로운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 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